안녕하세요. 필생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필리핀 콘도에 대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콘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세부의 막탄 지역에는 대표적인 콘도 뉴타운이 있습니다. 뉴타운은 필리핀의 10대 재벌 기업 중의 하나인 메가월드에서 시공한 콘도입니다. 메가월드는 세부뿐만 아니라 메트라 마닐라 10곳, 루손 지역 9곳, 세부를 포함한 비사야 지역의 6곳, 민다나오 다바오의 1곳으로 대도시의 콘도를 건설하고 판매하고 필리핀의 맥도날드도 같이 하는 재벌 기업입니다. 회장은 홍콩에서 20대 초에 이민 온 앤드류 탄입니다. 한국에서 현대 삼성이 아파트를 파는 방식이 비슷한 것처럼 아마도 그들이 콘도를 판매하는 방식은 필리핀에서 콘도를 건설하고 판매하는 방식과 거의 다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을 기준으로 필리핀 콘도 판매 방식으로 모르고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곳 세부의 메가월드가 건설한 뉴타운은 1, 2층은 상가, 3층부터는 입주가 가능한 건물과 건물 전체가 입주가 가능한 건물도 있고, 한 개의 빌딩은 중국인 온라인 도박업체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입주해 있고, 한 개의 호텔 건물도 있고 쇼핑몰 등도 계속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도박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국인들로 인해 뉴타운이 아니라 차이나타운인 것 같이 수많은 본토의 중국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꼭 싸우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그러니 그곳 뉴타운을 지나다니면 얼마나 시끄러운 곳이었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필리핀 콘도의 분양 방식은 처음에 분양 금액의 10%를 내고 2년간 10%를 나누어 내고 나머지 80%는 대출을 받고 5년에서 20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분양관리소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어봐도 자기네는 메가월드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틀림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중국인, 현지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한국인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원룸 구조 또는 원룸을 나누어 조그마한 거실이 하나 있는 콘도 한 채에 보통 한화 1억 5천만원 정도 하는 콘도를 구입하려면 세금 등록비는 1,000만원 정도이고, 처음에 10%인 1,500만원만 있으면 외국인들은 살 수 있으니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을 해서 버는 돈으로 2년 동안 내면 되고, 2년 후에는 한 달에 한화 1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있으니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되겠지. 그러면 내 돈 3천만원으로 1억 5천의 콘도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야 라고 대부분의 외국인과 특히 한국인들은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파트가 있으니 은행 대출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건설사만 믿었고,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콘도를 구입했고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살 물량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아는 중국 온라인 도박업체 사장은 자기 명의로 100채를 구입했고, 자기 바로 밑에 신복처럼 같이 다니는 부사장은 50채를 구입했다고 저한테 자랑질을 해대니, 외국인이 살 수 있는 40%의 콘도 중 아마 건물 몇 개는 중국인들이 다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곳에 콘도를 구입한 외국인들이 2년이 지나니 80%의 금액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콘도 시공사에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살 때만 해도 자기네 회사가 필리핀에서 재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대출은 아무 문제 없고, 은행 대출 연 5%에서 7%의 이자 원금은 임대료가 대출금보다 높으니 임대료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해서 구입했고, 이미 20%의 금액을 내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는 외국인은 은행 대출이 안되니 80% 중 5%를 더 내고
75%를 은행의 2배인 연 12%의 고리대출을 이용해서 7년 할부로 돈을 갚아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12%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도 메가월드일 겁니다. 1억 5천짜리 콘도를 2년 동안 3천만원 받아 처먹고 5% 750만원 더 내고 나머지 매월 원금과 이자 합해서 월 220여만원 가량의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의 이자만 원금의 반인 6천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정말 재산이 많으셔서 일시불 1억 5천만원에 1,000만원의 세금과 등록비를 내고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을 구입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보다 더 살기 힘든 이곳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며 투자를 했을 텐데 자녀 교육비에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돈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만약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도 어려운 곳인데 코로나로 임대조차 되지 않는 곳에서 월 220만원의 돈을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사업해서 돈 좀 버신 많은 한국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채에서 몇 채씩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그분들 중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해서 월 수익을 22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증명서가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인 명의로 서비스업 허가도 안 나오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가지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본인 명의로 세금을 낸 증명서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로 수입조차 없는 분들은 2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며 돈을 내었던 3천여만 원의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을 겁니다. 현재는 콘도를 구입한 분들은 본전만 받고 팔아달라고 내놓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콘도를 팔 경우 700여만 원의 이전비를 또 내어야 하니 현 시국에 콘도를 구입하실 분은 아마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사려고 관망하는 필리핀 부자들은 대부분 3천만 원 중 돈 1,000만 원이나 주거나 아니면 거저 먹으려는 필리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거래는 거의 힘드니 계속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없는 많은 외국인들은 중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이 정말 많으셔서 1억 6천여만 원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월세는 이미 반토막이나 50여만 원 밖에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과거 10년에 비해 콘도의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얼마가 인상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실 경우에는 현재의 가격으로 파셔도 계속 콘도가 건설이 되고 있고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리스크의 위험으로 일시불 투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팔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코로나 같은 이변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임대 수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중국인에게 임대를 주었더니 좁은 방에 6명이 2층 침대 놓고 생활하며 나중에는 임대료도 안 주어서 가보니 안에 있던 TV, 소파, 침대가 다 망가져 있고 도망가서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해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일시불로 구입하시고 임대 수익으로 은퇴 후 이곳에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셔서 유산으로 남기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모든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의 책임이니 오늘의 내용은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